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초과세수 19조 넘는 그 돈 이 부분 가지고 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가 충돌하고 있다. 당정이 정면 충돌했다. 이런 네,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리 급한 말씀이라도 좀 한 가지, 네. 오늘 수능 시험 아, 치르는 우리 학생들 네네네. 응원하고요. 아, 예.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고2, 고3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음, 생활을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학부모들 네. 고생하셨고요. 음, 시험 최선을 다해서 치르기를 바란다는 말씀 꼭 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초과 세수 이 문제가 참 네. 유감입니다. 유감이다.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네. 19조 원이 더 늘어나 있더라. 음, 정부는 31조라고 그랬는데 19조가 더 많더라. 네. 50조가 초과 세수더라. 아, 참 납득하기 어렵죠. 음, 고의가 있지 않나라는 오해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고의성은 없다고 했지만은 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영업자들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부총리가 이게 정말 고개만 숙이고 미안하다고 할 문제로 그칠 수 있을까? 음, 저는 이번 연말 예산할 때 네. 그 돈을 저는 반드시 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지역 화폐에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음, 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더 확대해서 네. 초과로 세수가 들어왔으면은 이걸 쌓아둘 게 아니라 이 비상시국에 쌓아두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에게 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가 좀 결단을 할 음,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벽을 이번엔 좀 넘을 수 있을까? 이걸 좀 국민들이 또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의원님 뭐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국가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고 법에 근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가 지금처럼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국채 상환에 음, 써야 한다. 네, 이제 그런 네. 규정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도구마에 빠질 것이냐, 음, 아니면은 코로나 전시에 국가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네. 이런 이제 질문에 부딪히는 거죠. 음, 이제 전 세계,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네. 자영업자 지원하는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이런 국가들 보면은 이미 지난해부터 음, 영업 손실의 뭐 70%, 80% 네. 국가가 다 보상해주고 그랬거든요. 음, 음, 우리도 헌법에 그런 규정이 명백히 있어요. 음, 예, 이런 그 재난으로 인해서 네.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규정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반복된 논쟁이지만은 어, 기재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 음, 국가 재정을 계속 쌓아두려고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과감히 이제 풀어서 코로나19 네. 전시에 국가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에게 자각을 음.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남기 총리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손과 다고 고개만 숙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네. 예, 곡간을 확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민주당과 정부의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주가 조작 혐의 받고 있는 권오수 이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관심은 역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 여부인데, 자,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으로 권오수 회장을 포함해가지고 한 5명이 구속돼 있죠. 네. 이 사람들하고 김건희 씨의 관계가 음. 깐부일까, 아. 네, 한편일까, 네. 아니면은 김건희 씨는 이걸로 그 자기 돈만 맡긴 그런 음. 별개의 그런 관계일까? 네. 이 관계를 밝히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김건희 씨 조사를 해야 될 거 조사를 해야 되죠. 아닙니까? 예, 물어봐야겠죠. 네. 김건희 씨 당신이 저 구속된 사람들하고 같은 편인지 네. 아닌지 아하.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겠죠. 뭐 수사는 이제 기정사실 됐다라고, 조사는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네. 이 소환을 안 하면은 국민들에게 더 큰 의혹을 받을 거고요. 음. 이상하죠. 네. 이게 주가 조작 이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교란시키는 음.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법이라는 게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까지도 보면은 김건희 씨가 만약에 특수한 신분이 아니었다라면은 음. 보통의 그냥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진작에 제가 볼 때는 수사했고 구속이 됐을 거라고 봐요. 아. 이미 지금까지 상황만 보더라도 또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볼 아, 수밖에 이 상황 없고, 자체가 특혜가 주어지고 네네네, 있다. 네. 네네. 저는 일단 권 회장이라는 분과 김건희 씨는 저는 깐부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이래저래 음. 어, 뭐 엮여 있는 그런 네. 일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음. 근데 이제 권 회장 이분이 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로 있었거든요. 네. 2009년에서 2012년 요 사이죠. 음.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을 하고 또 외부 세력을 동원하는 이런 수법을 말하자면 주가 조작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주가 조작으로 그 규모가 630억 정도가 된다 보니까 네.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네, 주범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과연 권 회장과 김건희 씨가 음. 무관할까? 네. 단정할 수 없지만은 이거를 이제 검찰이 이제 밝혀내야 되는 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일단 수사 봐야 될 네, 것 선주 같고. 역할은 이제 했다는 건 알려져 있고요. 김건희 네. 씨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수사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자가 잇따라 지금 구속돼 있는 거고요. 이미 아마 네. 3명이 구속돼 있고 주요 요 며칠 사이에 이제 2명이 이제 구속이 됐죠. 근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김건희 씨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음. 이건 이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아. 지금 이 네, 상황 자체가 봐주기 네, 네. 수사다. 신속하게 소환을 해야 되고 김건희 씨가 핑계 대지 말고 네. 당연히 이제 소환에 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음. 싶은 게 더 네.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거짓 이력서로 이제 국민대학교에 겸임 교수를 했다는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14년입니다. 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를 받지 않았는데 네. 김건희 씨 이력서 보면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졸업한 걸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가짜 학력으로 국민대 겸임 교수가 된 거죠. 네. 이런 국민대학교에 음. 그리고 국민대학교가 이후에 지금 김건희 씨 논문 검정도 회피를 했고 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보면은 김건희 씨와 국민대가 지금 깐부인 것 같거든요. 음. 그런 김건희와 깐부 관계로 의심되는 국민대가
네. 19년도에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했어요. 이 음. 부분도 그렇네요. 수사할 때 왜 국민대가 네.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했을까? 아하. 아마 김건희 씨하고 국민대가 깐부니까 네. 또 김건희 씨하고 권 회장이 깐부인 듯 하니까 그러면 권 회장, 김건희, 국민대 여기는 다 깐부라고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 또 이 연결고리가 부분도 이 있다.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냥 국민인데 왜 이 대학에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냐, 특정 주식을, 이 부분들 이게 그러니까 다 연결이 범죄라고 돼 하는 있다. 것이 네. 사람이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어, 네. 모르는 사람들끼리 범죄를 모의하고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음. 사람 관계를 잘 음. 짚어보면은 네. 퍼즐들이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음. 국민대, 김건희, 권오수 네. 이들은 깐부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음. 당연히 국민대가 왜 도이치모터스에 네. 투자를 했을까? 음. 그 많은 투자 할 때가 많을 텐데 네. 왜 하필 음. 도이치모터스일까? 음. 예, 도이치모터스와 국민대 사이에 네. 김건희가 있지 않았을까? 아하. 이런 관계를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네. 검찰을 향해서 이러한 그 의견만 제시하고 음. 저의 이런 상식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검찰에 좀 손에 좀 달려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 사실 이게 2013년도 경찰 내사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주가 조작 그 내사할 때 김건희 씨 이름이 두 번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흐지부지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서야 이제 수사를 하는 상황, 구속이 되고 있고 김건희 씨 소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제대로 수사가 될 거냐, 그냥 김건희 씨 불러서 몇 마디 물어보고 종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이번 대선은 검찰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음. 좌지우지되는 아하. 검찰의 대선으로 가고 있는 참. 검찰에 의한 대선으로 가고 있는 네. 이 현실은 아하.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이죠. 음.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네, 네. 보면서 네. 국민들이 판단하고 또 음.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후보자들 간에 치열한 정책 토론이 네. 이루어져야 될 대선판이 음. 어, 검찰의 입을 보고 검찰의 음. 발표에 의해서 네.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지금 소지가 많은 그런 대선이 돼버린 거죠. 네, 뭐 여야 다 이 검찰의 수사 상황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 김건희 씨 얘기 이거 한 번만 좀 여쭤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기재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김 씨가 아직까지 뭐 별다른 입장이나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대선까지 쭉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아, 대선이 한 뭐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네, 지금처럼 무대응하고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 예, 또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예, 수사를 받게 되면은 또 음,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음, 근데 김건희 그 후보 부인의 인생을 보면은 네,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독특하다. 두 가지 면에서요. 예, 예, 첫째로 이 그분의 이력서를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음, 쭉 봤거든요. 네, 2002년에 그 모 대학에 낸 이력서부터 해가지고 한 너댓 개 음, 대학의 이력서 쭉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이력 세탁을 쭉 해가요. 음, 예.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어떤 이력이 잘못 기재돼 있으면 이게 뭐 차고 내지는 고의가 아니었다 싶은데 네, 10년 이상 동안에 여러 번의 다른 학교의 이력서가 보면은
하나씩 업그레이드 돼 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2년제 전문대학교 갈 때는 초중고등학교 이력을 허위 기재를 해서 전문대 강사가 되고, 네. 4년제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될 때는 그때는 또 초중고 이력이 없어요. 예, 2년제 강사 이력 플러스 네. 서울대학교 석사 허위 이력으로 국민대 겸임교수가 되고, 이것은 정말 의도하고 기획된 그런 가짜 인생의 이력서를 보는 아주 표본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말 네, 그대로 이제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되는. 네, 네. 네. 그는 뭐 우연이거나 음. 실수가 아니라고 보고요. 아, 의도되고 기획된 가짜 인생 이력이라고 저는 예. 보여지는데요. 네.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주가 조작 여기 좀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제 사기인 거죠. 범죄 행위인데요. 네네. 이렇게 가짜 이력이나 주가 이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씨 이분의 인생은 사기 인생이다.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죠. 뭐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분인데 네. 그것이 공정하고 떳떳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네. 그런 결과가 아니라 편법과 가짜와 허위와 사기 이런 게 막 뒤엉켜 가지고 지금의 그 김건희라는 그런 위치에 네. 있지 않은가 그런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왜 그 이력서, 안민석 의원이나 지금 교육기관들이 주장하는 네. 그 대학이 제출한 이력서, 이거 다 이거 내가 실제로 했다. 당신들이 지금 잘못 주장하고 있는 거다. 네.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고 본인이 그렇죠. 해명을 해야 풀리는 거겠죠. 그걸 다른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해명을 하는 거는 자신이 없거나 또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이죠. 네. 주가 조작 이 문제도 그래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 되겠다고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심대한 범죄인 주가 조작 혐의로 몇 개월째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그럼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남편 입으로 부인은 저 손해만 봤다더라. 네. 그걸 왜 저 남편도 결국에는 제3자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가 조작 아니다. 네. 내가 억울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런 해명을 김건희 씨 본인 입으로 해야지 네. 국민들이 그게 좀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처럼 숨지 마시고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숨으면 더 의심 받습니다.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 네.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해명하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용서 구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국민들에게 구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한 나라의 영부인이 되겠다는 분의 네. 지금 현 단계에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의 영부인, 예,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으로 뭐 외교 그 역할도 수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그냥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거 제대로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한 가지 더 해명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정말 줄리인지 아닌지. 아니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면은 어제도 네. 제가 양평을 갔는데 거기서 만난 그 주부들이 모여가지고 내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줄리인지 아닌지.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나 줄리 아니다. 뭐 아니라고는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뉴스버스 인터뷰에서 그런 뭐 얘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은 왜 여기 돼 가지고 그런 저 의혹이 나오는지에 대해 가지고 네.
더 정확한 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본인이 줄리 아니라고 했는데도 국민들이 계속 의심을 하면은 네. 또다시 나가지고 한 번 더 나 줄리 진짜 아닙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네.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공인으로서 공인의 부인으로서 그건 운명이에요. 네. 예. 그 본인이 뭐 머리 아마 카트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네. 머리 자른다고 본인의 이미지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네. 본심을 진심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인간이니까 또 과거의 일들이니까 네. 뭐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또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네. 그다음에 끝났다고 보지 말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냅둬야죠. 우리 국민들이 아, 저 정도 해명이면 됐다. 네. 저 정도면 영부인으로서 자질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정말 부끄러운 거다. 저런 분이 영부인이 된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에 따른 또 국민들의 판단도 판단이 존중을 하면 있고.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우리 김건희 군대 용어로 네.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뭐 절개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후보자 부인으로서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네. 본인이 여기에 정면으로 해명을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쯤에면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거나 소환이 있을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김건희 씨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 저희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만 그 김건희 씨 얘기 나왔으니까 윤석열 후보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지금 후보 선대위 역시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톱으로 올 가능성 커 보이는데 조금씩 이견이 좀 노출되는 것 같아요. 뭐 김한길 전 대표 인선 문제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합의가 안 된 게 아니냐, 신경전이 있는 게 아니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난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 이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네.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와 이제 비판의 그런 이제 목소리가 들리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총체적인 그런 위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위기가 김종인 그분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위기는 우리 그 내부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고 이 위기의 근본과 해결책을 우리 내부 스스로가 찾아야지 뭐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되고 안 되고 이게 무슨 큰 그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말로 김종인 위원장 그분이 하는 행보를 보면은 잘 안 가요. 이제 과거에는 그분이 이제 경제민주화 화두를 던져서 그래도 대선에 이제 큰 판을 이제 흔들었지만은 그분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분이 왜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 소환되고 있을까? 이건 참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김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민주당 내부 캠프의 문제가 없는가? 캠프를 너무 욕심내다 보니까 너무 용광로에 방점을 둬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캠프가 아니라 모양새 잘 만드는 것에 방점을 찍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저런 비판이 있고 그로 인한 위기가 지금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리가 스스로가 자성을 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대선이요. 2030 MZ세대가 결정을 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들이 1,700만이 되고 인구 전체 한 3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이번 대권을 먹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청년들의 마음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누가 이걸 잡을 것인가? 네. 예, 거기에 대한 좀 깊은 우리 당내 고민과 캠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후보자께서도 좀 청년들을 좀 낮은 곳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거든요. 청년들 취업한 청년들의 지금 공식적으로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하면서 그 4, 5천 원짜리 햄버거 한 끼로 때우고 네. 그 힘든 알바를 하는 우리 햄버거 가게에서 우리 청년들 또 택배 그게 굉장히 고된 거거든요. 또 네. 뭐 택배 회사에서 짐을 나르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거 정말 네. 고된 그 노동인데 그런 청년들 현장으로 뭐 카메라도 없이 네. 그냥 찾아가서 예. 다 뭐 나중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알려지죠. 네. 네. 그런 일정. 그다음에 그 배달하고 네. 음식 배달 아하. 맛있는 음식 배달하고 일 마친 청년들을 그들은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또 저녁 한 끼를 때우거든요. 네. 그들 곁으로 가서 아. 그들의 숨소리, 그들의 목소리를 일단 들어주는 뭐 홍카콜라, 홍준표 의원이 뭐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뭘 대단한 뭐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청년 공약이 있어서 청년들이 홍준표를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청년들이 홍준표에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좀 이해하고 우리를 존중해 주구나. 그래서 지금 홍카콜라가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성공한 전태일이에요. 성공한 전태일 그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네. 전태일은 뜻을 못 이루고 큰 사회적인 그 메시지만 남기고 갔지만은 네. 그걸 개성해서 성공한 전태일이 바로 그런 이재명이거든요. 의미에서 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곁으로 더 낮은 곳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그들의 벗이 되는 그들의 언덕이 되는 이재명. 네. 그러면 이번 선거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분 뭐 동의를 해주고 계시고 역시 위기에 강한 안민석 의원 잘한다 뭐 이런 댓글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과의 스킨십, 청년들과 일정 좀 많이 하고 있고 그것도 보도도 많이 꽤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만나는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소통하고 그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예. 뭐 사실은 지금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듣고 계시죠, 의원님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예. 민주당이 지금 그 중앙선대위가 너무 이제 네. 비대하고 뭐 중진들은 중진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죠. 네. 경험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해안이 있으시니까. 네. 근데 중진들이 앞에 서는 거는 요즘 세대는 국회의원 오래 한 게 이게 마치 사회에 뭐 좀 결코 자랑거리가 못 돼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5번 했지만은 아주 특별한 행사나 장소 아니면은 국회의원 배지를 저는 가능하면 안 달고 다니거든요. 국회의원을 오래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욕이 되는 네. 그런 지금 세태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오래 한 분들이 선대본에 얼굴 마담으로 쫙 비치는 거 네. 국민들이 달가워하겠어요. 인상을 찌푸리시겠어요? 인상을 찌푸릴 국민들이 가능성이 싫어하는 크죠. 일을 하면 안 네.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중진들께서는 네. 좀 후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각자 해주시고 네. 좀 표면적으로는 젊은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국민들이 좋아할 그런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역할을 맡기면 또 다 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신선해 할 수 있는, 국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의원들을 선대본에
전면에 좀 배치를 하는 이게 어떻게 네. 보면 파격이고 지금 단계에서 음. 우리 그 대선 캠프 이재명 대선 캠프의 혁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중진들은 후방으로 음. 초재선들을 전방으로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면 싶습니다. 내세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하고 여러 가지 일정 하는데 후보만 보이고 혼자 뛰고 있고 아니 왜 의원들 각 지역에 내려가서 각 지역에 가서 의원들 그 자신이 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직접 뛰는 그런 메타버스를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의원들도 많은데 뭐 이런 쓴소리도 저희들 의원들이 하시더라고요. 169분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어떤 캠프 차원에서도 역할이 주어지겠지만은 그게 음. 지금 이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러게요. 이게 몸집이 커서 워낙 그런가? 어느 선거라든지 예. 잘 되는 캠프건 뭐 못 되는 캠프건 캠프의 완성도는 네. 투표하는 당일날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어떤 캠프의 어떤 그 오다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도 음. 알아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자세.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네. 그 김용민 최고위원하고 수석 최고위원이죠. 음.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 네. 하고 저하고 아. 경남에서 가장 그 힘들다고 하는 취약지구인 합천을 가서 아. 그러셨군요. 거기에 예. 주민들과 당원들을 만나는 행사를 한 2시간 정도 했거든요. 네. 그분들은 유사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본 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합천이 생긴 이후에 민주당 네. 국회의원이 3명이 온 게 처음이에요. 아. 민주당 국회의원 처음 봤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우리들이 그날 일요일 날 오후였는데요. 네. 그분들 만나고 저희들도 말씀하고 그분들 이야기 음. 들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니까 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너무나 고맙다고. 하. 합천에 있는 분들이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다음 주 아. 오는 일요일 날은 네. 안동을 가거든요. 안동. 네. 그 아.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속초를 가요.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나 김남국, 이탄희 네. 어른 의원님들도 같이 이제 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뭉쳐야 뜬다라는 네. 이제 프로그램을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전국에 어려운 지역만 다녀요. 뭉쳐야 뜬다. 네. 아 지금 뭐 이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 이제 시즌 1을 네 맞아요. 18년도에 박주민 기억납니다. 의원하고 저하고 예예예 맞아요. 전국에 취약지구 다니면서 아주 아 뜨거운 기억납니다. 예. 반응을 얻었죠. 네. 그래서 이제 시즌 2를 합니다. 아 뭉쳐야 시즌 뜬다 시즌 2를 2를. 네. 그래서 이러한 어 의원들의 자발적인 그런 헌신. 네. 예. 그래서 음.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 한 번도 못 본 데를 의원들이 아 그냥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직접 예. 가면은 참 좋아하시고요. 네. 그 지난주 합천 가가지고는 아주 그냥 대봉감 있잖아요. 아 예예. 홍시. 음. 그것도 한 박스 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게 이제 예. 정치하는 맛이죠. 아 그리고 이제 그럼요. 저희들이 네. 이런 취약지구에 이미 그 협력의원단 제도를 당 차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남 전체하고 네. 강원도 지역에 그 현역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 의원들이 연고가 있는 곳에 예.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각 음. 지역위원회에 네. 그 협력 의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요번 주 일요일 날 네. 안동 뭉쳐 뜬다 갈 때는 아. 이제 저하고 이재정, 김용민 음. 의원 말고도 네. 안동 예천 지역의 협력 의원이 박찬대 의원하고 음. 임종성 의원이에요. 네. 그 두 분도 합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렇군요. 오후에 저희 5명이 안동에 이제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동의 우리 지지자들과 안동의 시민들과 함께 우리 국회의원 예. 5명이 뭉쳐야 아. 뜬다는 주제로 예. 안동을 한번 이제 흔들어 놓고 오는 것이죠. 안동뿐만 아. 아니라 이제 경북 어떤 북부 네. 정말 거기 어려운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지 곳이죠, 사실은. 않습니까? 예. 네. 뭐 거기 계신 분들도 많이들 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음. 알아서들 자발적인 헌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 아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니 이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고 신명도 느껴지고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일을 너무 안 한다는 생각만 들거든요. 이런 걸 좀 많이 알리고 또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걸 해야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자분들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아 정말 뭔가 하는구나, 일을 하는구나, 뭔가 비전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뭉쳐 뜬다를 음, 여러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그러게요. 의원님들이 예, 뭐 친소 관계가 있는 의원님들이 음, 그리고 배낭 메고 네, 그렇게 전국을 다니시는. 음, 예, 그리고 물론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것도 기본이지만은 네, 자기 지역구 관리는 특히 수도권이나 호남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현역 의원이 할 역할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네, 현역들은 취약직으로 하방을 하는 것이죠. 아, 뭐 그럴 때라고 그렇네요.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맞는 것 같지만요. 음, 앞으로 남은 4개월은 평소 때 4년보다 더 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초조할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는 게요. 음, 결국에는 유권자들은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음, 선거라는 거는 유권자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 후보들, 즉 상품이죠. 상품 중에서 네,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인데 아, 후보자의 실력이나 경쟁력이 음, 이재명과 윤석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생 검사 생활을 하고 음, 범인 때려잡는 일만 하고 어떤 국가의 미래라든지 청년들의 삶, 윤석열 음, 후보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주거 주거 문제에 대해서 네, 여성 젠더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아, 단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을 거예요. 예,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시장하고 경기지사 하면서 국민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그런 음, 훌륭한 성과들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역사와 국가와 음,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을 평생 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이건 클래스가 틀린 상품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네, 우리 이재명 후보의 상품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내고 음, 또 국민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면은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낙관을 하고 있어요. 네, 단지 지금 음, 국민들이 야, 민주당 뭐 하냐? 선거 캠프가 왜 일을 하지 않느냐? 네, 이런 질책을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들이면서 음, 좀 더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음, 신속하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음, 하방에서 헌신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직 체계, 그런 대선 체계로 빨리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 말씀 들으시고 잘한다. 그렇게 해주세요. 가슴이 뭉클하네요. 안민석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날 뭐 네, 특별하게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일요일 날 4시에 네, 안동으로 오시면은 또 안동은 또 안동 사과를 우리 거기 계신 분들이 또 준비를 해 놓았다고 그러시니까 네, 제가 안동 사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동으로 모여 주십시오. 뭉치야 뜬다 시즌 2 네, 23번째 네. 안동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요일에 함께 하실 것 같고요. 자, 일요일에 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다음 주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고요.